여기 한국에 가기 싫다며 남편의 제안을 거절한 체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의 제안을 거절한 후 이 부부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와 결국 헤어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 체코 여성은 이혼하게 된 후 회사의 프로젝트 때문에 3개월간 한국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이 여성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과연 이 여성은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 인생에는 절대 잊지 못하는 남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남자를 처음 만난 건 프라하의 원룸형 아파트에서였습니다. 서로 옆집에 살고 있고 눈인사 정도는 나눴지만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결정된 어느 날 너무 기분이 좋았던 저는 아는 사람들에게 사과 스트로드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그에게도 제 선물을 돌렸죠. 사과 스트루들은 달달하게 익힌 사과로 만든 파이롤 요리인데 외국인이었던 그는 이런 디저트는 처음 먹어본다면서 좋아했어요. 그는 3일 뒤 맛있게 먹었다면서 저에게 예쁘게 포장된 마들렌을 선물해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만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저희는 점점 친해졌죠. 남자의 이름은 정현으로 프리랜서 개발자 일을 하는 30대 남자였습니다. 체코 프라하에는 이런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럽 중에서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다가 인터넷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들이 이곳에 머무르곤 했죠. 서로 안 지 얼마 안 된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처럼 잘 맞았던 우리. 국제 커플이었지만 둘 다 영어가 능숙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지장이 없었죠.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남자친구 비자가 곧 만료되면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체코에서는 개발자나 온라인 마케터 등을 위한 디지털 유목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었는데 최장 체류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일이 뜻대로 안 풀리는 바람에 일단 한국으로 먼저 간 다음 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몇 달은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사귄 지 반년 정도로 한창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던 저희 커플은 떨어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결국 젊은 혈기에 프라하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지요. 양가 부모님 두 분 다 무척 놀랐지만 다행히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희는 양가를 초청하여 프라하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됐지요. 한국 남자와 결혼했지만 정작 결혼 생활 동안 대한민국에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시부모님은 은퇴 후 한국 집에 세를 내어주고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 몇 달씩 체류하면서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을 때도 제가 간 곳은 한국이 아니라 태국 치앙마이였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개발자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한 프라하에 저와 함께 머물 생각이었기에 한국을 갈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지 3년 차가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두 분의 여행도 끝이 났습니다. 해외에서 남편 없이 사는 것이 외로웠던 시어머니는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나날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된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어렵사리 입을 떼었습니다. 블랑카, 우리 한국에서 살면 안 될까? 물론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내가 시부모님을 모실 일은 없어. 나 혼자 따로 자주 찾아뵐 거고 너는 한국에만 가기만 하면 돼.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다 책임질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지금 내 직장까지 관두고 따라가라는 거야?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제 속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커리어를 중시하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사실은 한국에 가기 싫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저는 한국을 후진국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 무척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했지요. 나중에서야 그가 남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남한도 북한보다 좀 더 나은 정도지 특별히 부유한 나라일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체코보다 시설의 수준이나 기술의 수준은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여겼죠. 결국 남편은 저의 완강한 반대에 한국행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한국에 살고 계시던 시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척 금슬이 좋았던 두 분이었기에 시어머님은 남편이 없는 세상을 버티기 힘들어했고 저희에게는 숨겼지만 우울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괴로움을 잊기 위해 과음하던 어머님께서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세상을 떠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폭음을 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굉장히 위험했기에 호흡 곤란이 온 어머님은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도착한 후엔 이미 어머님은 시아버님의 곁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남편은 슬픔을 어쩌지 못했고 자신이 한국에 없었기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의 사이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여기에 갈등이 하나 더 생겼는데 아이를 원하는 저와 아직은 낳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입장이 부딪혔습니다. 남편은 지금 자신의 상태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며 상실감을 추스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 집요하게 집착하며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그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쉽게 저를 버리지 못할 거란 생각에 더 조바심 났던 것이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고 결국 결혼 5년 만에 남편 쪽에서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에게 안 된다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그는 단호하게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은 비참한 파국을 맞았고 저는 한동안 이혼의 상처에 아파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잊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헛헛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도 전 남편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금방 깨지곤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른 사장은 저에게 장기 출장을 갔다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 회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었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결혼 생활 동안은 죽어도 안 가겠다고 버티겠다는 한국이었는데 이혼한 뒤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갈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은 프라하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전에 출장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공항들도 몇 번 간 적 있었는데 미국의 공항보다 훨씬 시설이 좋아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공항 안에서 로봇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장면도 목격했는데요. 저는 제가 마치 미래 공상 도시에 온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몇 가지는 이용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어차피 본격적인 업무는 내일부터 시작이었고 오늘은 도착했다고 알린 다음 호텔에서 쉬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인터넷을 통해 인천공항 시설 중 이용할 만한 게 없는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의 전망대를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터미널의 홍보 전망대에 갔었는데 박물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소소한 볼거리가 있었으며 VR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수화물이 되어서 수화물 처리 시설의 컨베이어를 타보는 가상 체험이었는데요. 가상 체험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실감 나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생생했으며 심지어는 의자가 흔들리는 것까지 지원되어 약간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는 오성산 전망대로 갔는데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망대에서의 즐거운 경험 때문에 저는 좋은 기분과 함께 한국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풍경을 지그시 바라본 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발달한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웬만한 유럽의 대도시 못지않는 세련되고 거대한 도시인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그 뒤 한국에서 저는 수도 없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버스 정류장에서는 바깥 온도가 낮으면 자동으로 따뜻해지는 스마트 의자를 경험하는 신세계를 경험했고 한국 지하철을 탈 때는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노선과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버스의 현 위치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도 이때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빠른 서비스와 무료 반찬, 좋은 치안까지 장점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뉴욕에 갔을 때 생각보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곳이 많아 실망스러웠는데 서울은 제가 꿈꾸던 선진국 대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할 때마다 저는 신기한 경험에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와 살았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어머님은 살아있을지 모르며 이 좋은 인프라를 모두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귀국을 일주일 앞둔 날 남편에 관한 생각과 과거 선택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찬 저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그의 SNS를 찾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염탐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 남편의 소식을 궁금한 적이 많았지만 일단 한번 봐버리면 순간 그리움에 미쳐버릴 것 같아 두려움에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결국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저는 그의 소식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당연히 새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건 알았지만 두 눈으로 확인하자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쁜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스타를 통해 알아낸 여자친구의 인스타를 뒤져보는데 그녀는 한국에 유학 온 어리고 풋풋한 여대생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임에도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느낌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이 점이 저를 질투심에 돌아버리게 했는데 저랑은 완전 다른 타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랑 만날 당시 남편은 세련되고 화려한 저의 모습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 또한 섹시하고 당찬 저의 매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런데 그는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의 여자에게는 질려버렸다는 듯 정반대의 여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도 고운 모양인지 인스타그램 피드엔 수수한 차림으로 자원봉사를 다니는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해버린 저는 이성을 잃고 어린애처럼 목 놓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할 일을 만드시지 말길 바랍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1순위가 남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관계를 망친 죄로 이런 결말을 맞이했으니까요. 평생의 사랑 한국 남편을 놓쳐버리고 만 체코 여성의 쓸쓸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